과거에는 50을 넘어 60이 되어 가면 슬슬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패턴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60이라 하면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하고 인생 60부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50이 되면 멋진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 초입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혼의 양식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삶의 양식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쁘게 걷다 보면 길가에 핀 민들레나 제비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작아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 삶에도 민들레나 제비꽃처럼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급하게 달리기만 하느라 속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 50쯤 살아보면 드디어 걸음을 멈추고 이제서야 눈을 들어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우기보다 비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대체로 채움을 지향합니다. 실적이나 성과, 재물, 명예를 채우려고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의 허기는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빼곡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더 큰 공허감을 몰고 올 뿐인데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자신을 더욱 더 몰아세우게 되고 그럴수록 몸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더 채우기보다 비우는 삶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멈추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만 앞세워 왕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가는 화를 당하기 쉽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의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는 수성에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부드러워진다고 하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입니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집니다. 인생 한 50쯤 살아보면 억지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만 들어갈 뿐 잘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순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은 덜어내고 지혜를 더해야 합니다. 모래와 자갈, 큰 돌을 항아리에 골고루 담으려면 어떠한 순서대로 채워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큰 돌을 가장 먼저 넣고 다음에는 자갈을 넣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모래부터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로 꽉 채워진 항아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갈과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도 그렇습니다. 모래알 같은 자잘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는 큰 지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큰 지식이라 함은 바꿔 말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을 가득 넣으려고 하기보다 지혜를 채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흔들리며 그것을 악착같이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토록 흔들릴 때 곧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 가던 길을 다시 갔던 적도 있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어 온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포기해버릴 수는 없기에 다시 힘을 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중반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추진해오던 일 하나가 실패로 돌아간 후 저는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작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책만 하면서 지내다가 아주 친한 친구의 전화를 받고 집에서 가까운 사찰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 절에 계셨던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은 자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기반이 튼튼했더라면 이 난관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돌아보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나를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인생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몸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타인이 아닌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은 채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이 사실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타인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지요.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하던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고맙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것밖에 없을까? 등등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시 돌이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꼭 마음을 돌이키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어떤 문제로 힘이 든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나중이 좋다는 보장도 없으며 지금이 나쁘다고 나중에도 나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현재의 재앙이나 화가 나중에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물질이 분명 우리 삶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물질보다는 정신이 사람을 더 결핍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말이고 간단한 말 같지만 실제로 말이 갖는 힘은 무척 세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순함의 진리가 숨어 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나와 멀리 있는 것만 갖고 추상적이어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행복할 일이 있나 하며 체념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행복은 분명 우리 곁에 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복의 비결은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라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생각하고자 하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간결하고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지금까지 온갖 걱정과 고민과 불안을 몰고 왔던 다양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려 하거나 이루려고 하거나
채우려고 하는 생각을 훌훌 털어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단순하게 가볍게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남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것에 덜 쓰도록 주변을 정리하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50년을 살아보니 49년이 후회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후회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생 전반기나 중반기에는 주변에 나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시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놓치는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은 지금 살았다고 내일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일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을 떠 아침을 맞이하고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멋진 방법을 찾아 남은 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